자신에게 쉽사리 만족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이의 무한히 높은 완전성을 통찰하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비천하고 범용한 재능에 대단히 만족한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소심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만족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며 분별 없는 자의 행복일 뿐이다. 물론 나름의 유쾌함은 있으나 평판과 명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신은 언제나 지혜로우며 유용하기까지 하다. 나쁜 결과를 예방해주고 혹은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불신할 줄 알면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주변 여건에 달려 있으며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다른 장소, 다른 일에는 치욕이 된다. 공허한 자기만족의 꽃을 활짝 피우고 그 씨를 더욱 퍼뜨리는 것은 치유 불가능한 어리석음이다. 자제한다는 것은 현명하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의 혀는 야수와 같다.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쇠사슬에 매기 어렵다. 우리의 혀는 영혼의 맥박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맥박의 움직임을 늘 파악하고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그 맥박에서 심장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한다. 최악의 상황은 자제해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쾌하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야누스에게는 합당한 판단을, 아르고스에게는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모모스는 가슴에 문이 있기보다는 손에 눈이 있으면 했을 것이다. 현명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바보처럼 보이는 자는 모두 바보이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절반은 바보다. 어리석음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지혜도 조금 존재한다고 해도 이 지혜는 천상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러나 최고의 바보는 자신은 바보가 아니라고 믿고 다른 사람은 모두 바보라고 말하는 자다.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현명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아는 자이며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없는 자다. 세상은 바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자신이 바보라 생각하거나 그렇게 의심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일을, 더 먼 훗날을 미리 생각하라. 특별히 시간을 할애할 앞일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다. 조심스러운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는 위험이란 없다. 늪에 빠져 목에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지 마라. 생각은 앞서야 한다. 성숙한 생각을 거듭해야 도처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악의 불운을 넘어설 수 있다. 머리맡의 베개는 말없는 예언자다. 처음에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베개를 벤 채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그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어떤 이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어야 하며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거듭된 생각과 조심성은 삶의 궤도를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태를 관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물이 얕고 안전한 향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약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방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의사에겐 처방의 학문만큼이나 무처방의 학문도 필요하며 때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술이기도 하다.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손을 놓고 누워버린다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양보하는 것은 훗날의 승리를 보장한다. 샘물은 약간만 휘어져도 흐려진다. 이럴 때 샘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야 맑아진다. 분열과 혼란에 대한 최상의 방책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비열하게 우리를 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에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온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는 태만하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치료제를 잊어버린다. 당신의 기억에 편안한 습관을 길러주라.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드높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드높은 정신은 영웅에게 필요한 제1 조건 중의 하나이다. 드높은 정신은 감심력을 향상시키고 가슴을 넓혀주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감정을 순화시키고 기품을 높여준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숭고한 생각을 품고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 불운한 운명이 모든 능력을 수포로 돌려도 그 정신은 그 자리를 쾌차고 앉아 빛을 발하며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정신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대범함과 고귀함, 그리고 그 모든 영웅의 성질은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믿자. 더욱이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에 주저하지 마라. 확실한 마음은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고해준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들리는 신탁의 소리다. 많은 이들이 늘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 때문에 죽었다. 두려워하던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이들은 복된 천성을 타고나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불운이 닥칠 때마다 경고의 소리를 울려 불운을 막게 한다. 꼭 극복해야 하는 재앙이 아니라면 재앙에 굳이 맞서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을 늘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대개 사물의 다채로운 겉모습만을 발견한다. 껍질의 안쪽까지 파고들지 못하는 무지한 자는 내면에 이르러서야 기만에서 벗어난다. 거짓말은 매사에 늘 앞서 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불치의 저열함이라는 밧줄에 묶여 그 뒤에서 끌려다닌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늦게 시간의 팔짱을 낀 채 절뚝거리며 서서히 찾아온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진실을 위해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선사해준 능력의 절반만을 보존한다. 기만은 아주 표피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표피적인 사람들은 속기 쉽다. 진실되고 올바른 것은 깊은 곳으로 물러나 몸을 숨긴 채 살아감으로써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더 높이 평가받는다. 자신의 주요한 결점을 파악해야 한다.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결점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조장되면 전체적인 힘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중함을 호출해 자신의 결점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 첫 단계는 자신의 주요 결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이 결점을 한번 파악하고 나면 바로 승리할 수 있으며 특히 관찰차처럼 그 결점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승리하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불안정성을 이루는 주동자부터 먼저 굴복시키면 그를 따르는 나머지 다른 추종자들도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상한 태도로 주목을 끌지 마라. 특별한 사람인 척 일부러 가장하지도 부주의에 그렇게 보이지도 마라. 많은 이들이 눈에 띄는 기묘한 특성과 정신나간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출함이라기보다는 결점이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알려지는 사람이 있듯 이상한 태도로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유별남은 세련되지 못한 특성을 보여주는 비웃음과 반감만 살 뿐이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라. 사람의 심성은 7년마다 변한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의 감심력을 더욱 훌륭하고 고상하게 만들어라. 사람이 태어나 7년이 지나면 이성이 들어선다. 그 이후에는 7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완성이 더해진다.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해 그 과정에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전도 기대하라. 많은 사람들은 지위나 직무에 따라 행동도 변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최고의 지위에 이를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 사람은 20세에 공작이 되며 30세에는 사자, 40세에는 낙타, 50세이면 뱀이다. 60세일 때까지는 개가 되며 70세가 되면 원숭이가 된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과 노력으로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절대로 열정에 들떠 행동하지 마라. 열정에 들떠 행동하면 모든 일을 망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 열정은 언제나 이성을 태워 없앤다. 그럴 때에는 자신을 대신해 열정에 빠지지 않는 이성적인 중개자를 내세우라. 관객들은 언제나 배우보다 더 많이 본다. 그건 관객들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평정심을 잃었을 때 깨닫는 즉시 후퇴를 명한다. 피가 완전히 뜨거워지면 피를 흘린 채로 일에 착수하게 되고 남들에게 오랫동안 비방당할 수치스러운 소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자. 오늘날 성실은 통하지 않고 은혜는 쉽게 잊힌다. 서로 간의 찬사를 나누는 일도 드물어 오히려 최선의 봉사가 최악의 대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횡행하고 있다. 나쁜 것에는 몸을 굽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는 배반을, 어떤 이는 변덕을, 어떤 이는 기만을 두려워하며 몸을 굽힌다. 그러나 남들의 나쁜 태도는 따라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비열한 태도를 보고 우리의 정직성이 흔들릴 위험도 상존한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일의 처리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들의 주의, 특히 적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언제나 첫 번째 의도에 따라 행동하지 마라. 그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곧바로 외부에 노출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거나 우리의 행동을 그르치게 만들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맞히기 쉽지만 방향을 바꾸어 나는 새는 맞히기 어렵다. 그러나 두 번째 의도조차도 적에게 패를 익힐 수 있다. 사악함은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속이려면 뛰어난 명민함이 필요하다. 노련한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 더욱이 그가 원하는 패는 절대 내놓지 않는다. 모호함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워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모든 기술 중에 으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루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자 열망하는 진실은 언제나 절반 정도만 말로 표현되기에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바라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고삐를 당기고 싫어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박차를 가한다. 얕고 많은 것보다는 깊고 적은 것이 더 탁월하다.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하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며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영웅적인 것도 낳는다. 반면에 양과 크기가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미미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것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한다. 양만 많아서는 절대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거부하거나 거절해서 몸을 뺄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되는 것을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하라.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해야 한다.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아름다운 후퇴는 대담한 공격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행한 바가 충분히 많다면 이제는 안전을 도모하라.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며 그 맛은 더욱 달콤하다. 행운에 행운이 쌓일수록 더 많은 위험이 그 행운을 무너뜨리고 전복시킨다. 행운은 은총이 커지면 그 지속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균형을 이룬다. 행운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물이 성숙되는 시점을 파악하고 향유하라. 사물이 성숙되는 시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라. 자연의 작품은 모두 그 완성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 지점까지 성장한 후로는 쇠락하게 된다.
그에 반해 예술은 완성의 정점까지 다다른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작품은 별로 없다. 모든 사물을 그 성숙되는 시점에 향유할 줄 아는 것은 뛰어난 감심력이 지닌 장점이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다. 정신의 산물에도 그러한 성숙함의 시점이 있다. 그 가치를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순간을 인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되 이를 악용하지는 마라. 약삭빠르다는 것을 우쭐대서는 안 되며 이를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기교적인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받기 마련이다. 특히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밝혀지면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쓸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의심은 2배가 된다. 드러난 속임수는 불신을 야기하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며 복수를 불러오고 일찍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악의적인 일을 낳는다.